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이 호흡기를 뗀다 이런 표현이 지금 가능할 정도의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속보가 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정부한테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방금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치명타를 하나 날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급품이 끊어지면은 결국 사면 초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 이행이 준비될 때까지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실제 그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워싱턴에 있었던 백악관 회담. 바로 저 장면. 그렇죠. 저기에서 사실 도장 찍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기에서 사실상 공개된 언론에서 설전이 벌어지면서 저녁을 먹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식사는 트럼프와 그 행정부끼리 했다는 그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밖에 셰프들이 쟁반 들고 서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광물 협정은 사실상 결렬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당신들은 혼자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후폭풍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또 이에 앞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발표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전부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발표,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한 달 미뤘다가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더 유예하겠지라고 짐작하고 기대했는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기대가요. 다우지수는 1.48% 빠졌고요. S&P 지수도 1.76% 빠졌습니다. 이게 엄청 빠진 많이 거예요. 빠진 겁니다. 나스닥도 2.64% 빠지면서 말 그대로 3대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예상 깬 부과의 시장은 요동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와 멕시코거든요. 바로 인접 국가입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예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에 10%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안건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뒤 중국산 제품은 20%를 이제 물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이제 중국도 맞대응을 할 겁니다. 이른바 미중 충돌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발 경랑이 세계 안보와 경제 지각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데 정상회담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삿대질, 고성, 모욕, 그리고 나중에는 욕설까지 들렸습니다. 자, 이런 정상회담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는데, 시작부터 불안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결국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그 중요한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You're not in a good position.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I'm not playing cards. cards. Right now, you don't. I'm very You're playing serious, cards. Mr. President. You're I'm playing very cards. serious. You're gambling I'm the with the president lives of anymore. millions of people. You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I'm talking about the kind of diplomacy that's going to end the destruction of your country. Yes, but if you Mr. are not President, Mr. President, with respec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자, 보신 대로 상대방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말만 합니다. 그러자 벤스가 또 참전하듯이 끼어듭니다. 저거 쭉 보시면요, 아슬아슬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외신들 정상회담은커녕 외교 참사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안전보장이 단초였다는 점에서 자, 우리나라도 이걸 그냥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볼 수 없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한반도도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완충지대에 있으면서 6.25가 났고 정말 많은 안보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만 같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러시아 점령지를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크림반도, 돈바스 이런 지역은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와 희태류가 많은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러시아가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떼주라, 그러고 종전해라 하니까 우리는 살인자인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있고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고립주의, 미국 자체에 대한 내치에 신경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겪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두 정상 회담 전부터 삐걱삐걱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맞이할 때 군복 차림을 보고 오늘 잘 차려입었네 이렇게 비꼬면서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잘 되지 않을 회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뭐 이미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참 잘 차려입고 오셨네요. 이게 뭐냐면 비꼬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저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양복에 넥타이도 안 맸니? 그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자들도 비슷한 또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에서 예의는 또 아닌 거죠.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앉자마자 광물 협정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정상회담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설전이 시작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젤렌스키를 향해서 존경심을 담아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다.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정상회담은 결렬이 됩니다. 오찬도 무산이 됐는데요. 아까 이제 박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백악관 셰프들이 이 접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음식은 결렬되고 난 이후에 트럼프와 참모들이 회의를 하면서 먹게 됩니다. 네. 밥도 안 먹고 쫓아냈다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상회담에서.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화가 났다는 얘기죠. 자, 49살의 젤렌스키에게 79세의 보스가 모욕당한다고 느낀 40살의 벤스가 의도적으로 대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외신들도 이 벤스 부통령을 트럼프의 어택독, 우리말로 투견으로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벤스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손가락질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 통상 팔짱 낀 모습은 편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수수방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공격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대2로 싸운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의 그렇습니다. 부통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벤스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 한번 우리한테 그렇게 도와주고 물자를 해줬는데 미국에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 고맙다고 얘기라도 한번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그런 모습을 했는데 그 얘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이 민주당 후보 간에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젤렌스키가 미국에 와서 펜실바니아를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해리스 지지 발언을 그렇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도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벤스 부통령 40대로 이른바 백인 흑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냥 40살입니다. 그렇죠. 그런 백인 흑수저로서 성공 신화를 읽었는데 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에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의 한 목소리 이걸로 다시 한번 2인자로서의 지지를 다졌다. 그런 평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검은색 우크라이나 군복 상의 왼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상징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입고 나온 거예요. 젤렌스키도. 사실
트럼프가 군복 차림을 좀 빚고 왔지만 군복을 입고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건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였습니다. 그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때 방호복, 원피스로 된 방호복을 입고 갔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오히려 찬사가 더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54년 아이젠하워를 만났을 때 이보다 더 심하게 다퉜죠.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투고 난 이후에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야기했는데 1954년에도 한미 정상 간의 설전이 있었던 내용을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대표가 일본의 한국 토치가 유익했다는 망언을 했는데 어떻게 국교 정상화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과거 이래 어떻든 국교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맞받아칩니다. 내가 있는 한 일본과는 상종을 않겠다. 이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토의를 하자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줄 듯 하지만 안 받아줍니다. 연설 준비 때문에 나 그냥 나가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바빠서 이만 하고 오히려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미국에서의 이 다툼이 있었는데 설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얻어냅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퇴장 맞대결을 벌였는데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분노 참지 못하고 퇴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좀 수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런 고얀 이러면서 그냥 그 순 우리말로 그랬대요. 이런 고얀. 우리말을 합니다. 차마 미국 대통령한테 놈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 하자는데 이 부분을 결렬을 하고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1954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65년, 그로부터 11년 뒤에 되는데 바로 다퉜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다퉜던 이해에 미국으로부터 8억 달러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달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아시아가 공산화되는데 한국이 중요하다. 방치하면 미국의 공산화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득해서 기독교계의 압력이 아이젠하워를 움직였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6.25 정전협상 도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제도의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으로 아이젠하워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자다가 깼던 단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수레를 남겼습니다. 자, 미국 방문 때도 적극적인 여론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체결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950년 당시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나라였고 부존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의 폐허 자체였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외교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반도에 정말 70년 이상 전쟁을 없애고 지금의 번영을 이룬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카드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북진 통일론, 두 번째는 여론 호소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30년대,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하면서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예언서를 썼는데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일약 미국의 아주 탁월한 어떤 외교 전략가로서 전 미국의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지명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으로 가서 1954년 7월 달에 가서 상하원 합동 그 연설회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어떻게 뭐 잘못하면은 아시아에서 이 한반도가 적화되면은 미국도 무사치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 힘 있는 연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한미 동맹을 끌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뉴욕의 그 5번가에서 무게차라고 그러죠. 오픈카를 타고 행진하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 영화가 그 모습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는 미국회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반공투쟁에 대한 부정의 신념과 확고한 방침을 피력해서 전 세계에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뉴욕 시민들은 세계 최대 거리 브로드웨이에 도열해서 세기의 반공 지도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를 정성껏 환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뉴욕의 저 거리를 무게차를 타고 지나간 적은 없죠.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참모와 미국 언론들에게 둘러싸인 채 톡톡히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트럼프. 아까 잠정 중단하는 그런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젤렌스키를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복 대응이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통신이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백악관의 이 왈츠 보좌관은 전쟁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자칫 지도자가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젤렌스키가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이 바로 영국의 처칠 총리입니다. 앞서 이제 방호복을 입고 미국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처칠 총리도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2차 대전의 승전을 이끌었지만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영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제시가 안 됐습니다. 노동당한테 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집권에 이제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진데 이 예를 들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단계가 준비됐는지를 왈츠 보좌관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우크라이나에서는 야당도 정적조차 젤렌스키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70%에 육박한다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어떻게 보면 내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게 개전 초에는 거의 90% 갔다가 점점 시간이 틀어지면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그 백악관 회의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한꺼번에 한 7, 8% 이상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선에 붙어가지고 낙선을 했던 그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요한 건 단계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금 얘기를 할 만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단계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한 종전협정안을 내놓고 또 그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 대해서 지원했는 데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서 히터리 50% 내놔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피해자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어쨌든 국내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그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여론의 지지세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차린 밥상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한 젤렌스키는 곧바로 런던으로 갔는데 자 여기선 환대를 주말 사이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푸대접 영국 대환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밥도 못 먹고 쫓겨나서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요. 런던으로 갑니다. 국왕과 찰스 3세 국왕과 그리고 스타머 총리가 대환대를 합니다. 영국 신문에서 나온 게 빅허그를 합니다. 이렇게 꽉 껴안아 주는데요. 여기다가 이 영국 국왕인 찰스 3세까지 만납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던 이제 찰스 3세 국왕인데요. 지금 영국 언론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찰스 3세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이 회담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유럽, 나토입니다. 유럽도 미국을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른바 유럽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협상을 미국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동시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만 핵을 미국과 공유하는 등 어떻게 보면 집단 안보 체제 플러스 미국의 어떤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른바 워싱턴 노딜이 있으면서 유럽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다시 백악관으로 한번 돌아가서 협상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자강론, 이거 미국 믿었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토 회원국들끼리 군비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서로 간에 논의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이 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구매 보조비도 지금 지원하는 등 아직은 그 미국도 있지만 우리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럽만으로 해서 계속 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도 포탄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주주는 미국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만큼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이 나토 회원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아마 고민이 깊어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